나폴레옹의 경제 전쟁. 세계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장군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1805년 유럽 대륙을 평정하고 영국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해전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해군에 의해 대패했고, 이듬해 1806년 나폴레옹은 영국에 대한 대륙 봉쇄령을 내렸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국과 다른 나라 간 교역을 막아 경제적으로 고립된 영국이 스스로 손을 들고 항복하게 하려는 전략이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영국에 대한 대륙 봉쇄령이 불만스러웠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프랑스의 눈치를 보느라 나폴레옹의 말을 따르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대륙 봉쇄령은 나폴레옹의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영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프랑스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프랑스는 영국에서 들어오던 생필품들이 공급되지 않아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고, 목화, 석탄 등의 원재료 역시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공장들은 문을 닫았다. 더 큰 문제는 영국과 교역하던 다른 유럽 국가들의 불만도 함께 커졌다는 것이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신기술을 활용한 품질 좋은 공산품을 대량 생산해내던 시기였기에 많은 나라들이 영국과의 교역을 늘리던 때였다. 여기에 동인도 회사를 통한 식민지 무역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영국 무역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러시아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1810년 봉쇄령 협력을 파기하고 영국과의 교역을 재개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프랑스 몰래 영국과 교역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의 무역량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에 달하게 되었다. 더 이상 프랑스의 군사력과 황제의 호령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유럽 국가는 산업 국가로의 경제 체계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국가 간 교역의 상호 이득과 경제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나폴레옹의 봉쇄 정책은 실질적으로 공산품 생산과 해군 및 무역 경쟁력에서 앞서 있던 영국에 의해 실패한 것이다. 그 후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파기한 러시아를 응징하고자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출진했지만, 추위와 피로에 지친 프랑스군은 러시아군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워털루 전투에서도 연이어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